자, 한자가 우리말과 얼마나 긴밀한 관계에 있는지 이번에는 설이라는 음가를 가지고 있는 4개의 한자를 통해서 그 관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글자는 우리가 눈설이라고 쓰는 한자입니다. 눈설, 그 다음에 혀설, 세운다고 할 때, 건설할 때 설, 이것은 말씀설입니다. 자, 어떻게 해서 이 4개의 한자는 동일하게 설이라는 음가를 가지게 됐을까요? 우리는 이제 이렇게 지금까지 별로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생각만 그렇게 하나 딱 해보면, 글쎄, 눈을 뭐 다르게 부를 음가가 하도 많으니까 뭐 얼마든지 다르게 했을 텐데, 눈을 왜 설이라고 했을까? 혀는 또 왜 설일까?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그리고 사실 이 한자에서, 한자가 가지고 있는 훈과 음의 관계는 사실 우리에게 정말 많은 정보를 알려줍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그것을 소홀히 했죠.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눈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눈을 설이라고도 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 말의 관계를 모르지만, 이렇게 눈을 설이라고 한 사람들의 그 생각에는 눈은 곧 설이에요. 우리가 이제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모르는 거죠. 근데 어쨌든 요런 그 훈과 음은 우리에게 요걸 말해줍니다. 똑같습니다. 혀도 마찬가지입니다. 혀도 뭔가 혀를 이름을 붙일 때에 뭐 우리 한글이 워낙 많으니까 뭐 어떻게 붙여도 좋은데 이분들은 꼭 설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세운다는 것도 설, 말씀도 설. 과연 설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 그렇다면, 자, 눈은 이제 우리가 익숙해서 알아요. 눈. 겨울철이면 하얗게 내리는 눈. 그 다음 우리 이 눈도 우리가 보는 것도 눈이죠. 이것도 눈, 그것도 눈인데 똑같이 눈인데 어쨌든 눈은 익숙하니까 우리가 안다고 치고, 문제는 눈을 어떻게 설이라고도 하느냐, 이런 겁니다. 이런 관계를 찾아가는 건데, 그걸 이제 찾는 방법이 바로 우리 말의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 말. 자, 이 4개의 한자는 설이라는 음가를 갖는데, 설이라고 할 때에 왜 설이라고 했느냐, 그 설을 알 수 있는 단서가 우리가 일상에서 쓰고 있는 이런 용어 속에 담겨 있습니다. 설날. 우리는 1년에 한 번씩 설날을 체험을 하죠. 설날은 뭐 1년 단위로 한 번씩 돌아옵니다. 그렇게 하면서도 우리 설날이 뭔 날인지 잘 모르는 거죠. 근데 우리말에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설프다. 어설프다라는 말은 똑바로 선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안 선 것도 아니고, 이렇게 그 중간 단계, 이런 것을 보통 그 어설프다라고 하죠. 또 우리가 밥을 할 때에 밥이 설었다, 이런 말도 씁니다. 밥이 설었다는 것은 뭐 특별히 설명을 하지 않더라도 완전히 익은 게 아니고 덜 익었다. 그러니까 밥이 진행되는 단계에서 완전히 목적지에 이르러야 되는데 거기에 이르지 못하고 중간 단계에 있다, 이런 뜻이죠. 네. 자, 이런 것만 이제 우리가 종합을 해보면 우리말의 설이라는 것이 뭔가 불안정하구나. 그리고 그것을 나타내주는 우리말이 바로 우리말의 이제 자음의 구성으로 보면은 서에서, 서라는 것은 완전히 이렇게 서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서 있지 못하고, 리을이라는 건 이런 개념이에요. 계속 움직여요. 변화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딱 서는 게 그 사람의 목표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서지를 못하고 계속 움직인다. 그래서 이런 이제 그 설이라는 말들은 이런 뜻을 갖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 4글자가 가지고 있는 이 설이라는 음가에서 가장 적절한 표현이 저는 요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뭔가 불완전하다. 완전하지 못하다. 자, 그런 이제 이런 우리 말에서 이런 쓰임을 우리가 얻어 가지고 눈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눈. 자, 눈 설자에 보면
눈설자에 보면은 이건 비우자인데 비우자는 주로 날씨, 기후와 관계된 그런 의미를 나타낼 때 이렇게 글자 윗부분에 쓰입니다. 여기에 이렇게 들어있는 것은 이게 손의 모양입니다. 손. 자, 이것으로부터 우리가 읽어낼 수 있는 것은 지금 겨울철이 되면 눈이 하얗게 내립니다. 근데 그 눈을 우리 손에 이렇게 딱 쥐어보면 눈의 형체가 금방 어떻게 되죠? 녹아버리죠. 바로 눈을 설이라고 하는 것은 눈을 손에 잡아보면은 금방 그 형상이 사라진다. 없어진다. 그러니까 이것은 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이런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눈을 설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자, 눈설자에는 그런 정보들이 이렇게 담겨 있는 것이죠. 하늘에서 오기는 왔는데 손으로 잡아봤더니 금세 이건 녹아버렸어요. 그러니까 눈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사라져 버렸으니까. 그런 의미를 나타내기 위해서 눈을 설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혀는 이건 뭐 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이제 다들 입에 혀가 있는데 혀가 서 있습니까? 누워 있습니까? 이것은 서 있는 것도 아니고 누운 것도 아니고 우리가 살아 있다고 할 때 혀가 살아서 움직이면 살아 있는 겁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우리 혀를 입안에서 이렇게 보면은 혀는 어디 바닥에 누워 있지도 않고 천장에 늘 붙어 있지도 않고 어설프게 이렇게 늘 서 있어요. 그게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이 글자에 보면. 자, 그래서 혀를 이렇게밖에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혀의 특성을 아주 적당하게 적절하게 표현한 거가 되는 거죠. 혀는 서 있는 것도 아니고 누워 있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세운다고 건설할 때 설자는 말, 이거 이제 몽둥이수, 창수 이러는데 이 위에 있는 요 표시가 안석 산자에서 안석괴라고 쓰이는 한자입니다. 자, 이것이 안석이라고 하는 건 이 안석이 뭐냐면 우리 그 사당에 가면은 사당에 신위가 있고 의자가 있습니다. 그 바로 의자를 나타내는 게 요 사인입니다. 그런데 이 사인, 안석이라고 하는 것은 대체적으로 집에 있는 가구는 우리가 늘 일상으로 쓰는 도구지만 사당에 있는 이 의자는 어쩌면 1년에 한 번, 그것도 잠깐 이렇게 쓰이는 그런 의자입니다. 그래서 이 표시가 이름은 안석계라고 하지만 쓰임은 주로 물결, 바람결을 나타내는 기호로 쓰입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물결이라는 게 어때요? 잠깐 일어났다가 다시 가라앉잖아요. 그러니까 이 표시는 잠깐 있다가 스쳐 사라지는. 그리고 바람결이라는 건 우리가 바람이 불면 깃발이 움직이다가 바람이 사그러들면 깃발은 멈추죠. 바로 그런 일시적인 것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여기서 이 말과 이 창수가 합쳐져서 나타내는 의미는 이 말은 말씀설 때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두 개가 합쳐서 세운다라는 건설이라고 할 때에 설로 쓰이는 것은 이런 개념입니다. 사람이 세운 것은 반드시 무너진다. 그러니까 이 장구한 세월의 흐름 속에서 보면 우리가 세운다고 하는 것은 잠깐 있다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안석계 안에다가 점을 이렇게 딱 하나 찍으면 무릇 범자가 됩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이렇게 세운 것들은 서 있는 것들은 무릇 물결 바람결과 같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것들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게 이제 우리 세웠다라고 하는 것을 서라고 표지 않고 설이라고 표시하는 이유입니다.
이건 반드시 언젠가는 다시 무너집니다. 사람이 세운 것은. 시간의 문제지. 그 다음에 이제 말씀설은 말 그대로 요게 이제 말이고, 그리고 요것은 이제 그 클테, 그런데 내용은 제사에 읽는 충문과 관계가 있습니다. 자, 우선 뭐 이 충문을 우리가 제외해 놓더라도 말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지금 말을 이렇게 그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서 있는 게 아니죠. 근데 현재 내 입에서 줄줄 나오기는 나오지만 이것은 나오는 순간 사라지죠. 그 말을 설이라고 하는 게 그런 의미입니다. 말하자면은 서 있지 못하고 고정되게 유지되지 못하고 사라진다. 말하자면 불완전하다. 그런 의미들을 나타내기, 이런 것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속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한자들은 설이라고 발음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한자들은 설로 발음을 한다. 이렇게 그 한자에 담겨 있는 우리말의 관계를 찾을 수가 있고, 그 관계를 찾으면 눈, 혀, 세운다, 말씀, 이런 것들을 비교적 쉽게 그 뜻을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